시작하겠습니다. 가족 공통 문제에 있어서 가족 의사소통의 장애, 경제적 곤란, 생활 습관 문화의 차이, 그 다음에 사회적 소외 심화가 있었는데 두 번째로 이제 부부 문제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가부장적이고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나 농촌 계신 분들이 좀 많이 가부장적이죠. 그리고 권위적이죠. 이런 한국 남편의 태도는 이주 여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아내로 대하기보다는 지시적이고 억압적이며 또 경제적으로 빈곤한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무시당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가부장적 가족 질서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부부 위계에 대한 생각, 또 권위적인 남편의 태도, 남편의 술과 담배, 도박, 자녀 양육 방식, 시부모의 간섭이나 남편의 시부모에 대한 의존 등에서 갈등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주 여성들의 가치관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가족주의, 가부장적 가치관, 이혼 및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태도 조사에서 노부모 부양의 책임은 아들, 딸 구분 없이 공평해야 하며 남편도 가사노동을 함께 분담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는 비율이 100점 만점에서 각각 85점, 82점 정도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가부장적 의식이 강한 배우자와의 가치관 갈등은 필연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남편이나 부양 의무를 외국에서 온 여성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남성들은 대부분 가부장적이고 또 권위적인 남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가치관의 갈등이 이제 필연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고 합니다. 기타 남편의 술, 도박, 외도 등으로 나타난 갈등도 나타나고 있고, 이주 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편들은 알코올 중독, 폭우 많은 음주 문화 등으로 아내와 갈등을 겪거나 폭력을 행사하며 도박이나 외도 등으로 인한 잦은 외박 등도 이주 여성이 호소하는 남편의 심각한 문제 행동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가족 실태조사에 의하게 되면 지난 1년간 2015년도입니다. 배우자와 다툰 경험이 있는 경우는 64.8%로 성격 차이, 이건 34.7%, 생활비 및 경제 문제는 18.9%, 자녀 교육 행동 문제는 16.1%가 부부 갈등의 주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격 차이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생활비 및 경제 문제, 자녀 교육 문제도 심각하죠. 또한 배우자와의 갈등 시 배우자와 대화로 해결한다가 일단은 56.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그냥 참고 44.6%죠. 주위 사람에게 이야기한다가 이제 18.9%. 그 다음에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경우 1.1%에서 상당히 낮습니다.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양육 방식의 차이 역시 이주 여성과 배우자 간의 갈등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녀를 엄하게 키워야 한다는 남편과 자식에 대한 애착이 강한 이주 여성 사이의 갈등이 그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고 생각하는 이주 여성과 아버지의 대를 이어받는다고 생각하는 한국의 전통적인 사고가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서 이러한 자녀 양육 방식의 차이는 부부 갈등으로 이어진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주 여성과 배우자 간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또 다른 요인은 취업에 대한 태도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남편이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 자신이 일을 해서 모국에 돈을 보낼 수밖에 없을 때 특히 갈등이 심하다고 합니다. 모국에 돈을 보내는데 그것을 싫어하는 배우자가 있겠죠. 그러나 현재에도 결혼 이민 여성의 60%가 취업하고 있고, 취업 여성의 88%, 미취업 여성의 93%가 향후 취업을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배우자와의 견해 차이가 있을 경우 그 갈등의 정도가 더 커질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취업에 대한 태도죠. 우리나라 농촌에 있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농사를 짓기를 바라는 그러한 가부장적인 남편이 많습니다. 근데 외국에서 온 여성들은 취업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이고 또 계속 취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수익 가지고 모국에 있는 가족들한테 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갈등의 정도가 커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다양한 부부간의 태도 차이와 갈등은 또 부부 폭력 등 극단적인 갈등 상황으로 치닫기도 하는데, 부부 폭력은 이주 여성들이 겪고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심각한 인권 침해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통로를 통해 맺어지는 한국 남성과 이주 여성들의 결혼이 가진 거래적인 성격이죠. 그리고 외국인 배우자들의 출신국에 대한 무시, 이런 것 등이 기본적으로 상호 존중의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이질감, 남편의 성격 장애나 알코올 중독 등 다양한 이유로 부부 폭력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남편의 생활 기반이 약하고 아내와 나이 차이가 많아서 젊은 아내에 대한 위기감, 가출할 수 있다는 의혹, 금전 사용에 대한 의혹 등이 폭력으로 이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즉 신뢰감이 완전히 형성되지는 않은 관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부부 폭력을 살펴보면 지난 1년 동안 언어 폭력을 경험했다는 사실이 사람은 한 31%, 그리고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는 사람도 10에서 14%, 특히 현재 별거나 이혼을 한 사람들 중 부부 폭력 경험률이 높은데 언어 폭력은 70에서 80%, 상당히 높죠. 그 신체적 폭력은 50%, 이것도 엄청 높은 겁니다. 2명 중에 1명이에요. 남편으로부터 성행의 강요는 40% 이상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도 언어 폭력은 31.8%, 물건을 던지는 경우 25.6%, 때리겠다는 위협 18.2%, 실제로 손발로 구타당한 경우 13%, 그리고 또 세게 밀침을 당한 경우 12.3%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부당하게 성행위를 강요받은 적이 있는 부인이 12%나 된다고 합니다.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받은 부인이 5.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로는 폭언이 가장 일반적이었어요. 58.8%. 그리고 뺨을 때리는 등 이제 물리적인 폭력은 17.6%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자, 이러한 결과는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결혼 이민자 가족에게 부부 갈등의 가장 극단적인 표출 방법인 폭력이 상당수 행해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응답자 중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해 본 적이 있다는 사람은 34%나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자녀 문제, 또한 이혼하게 되면 모국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체류 자격 유지 문제 등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10% 정도로 낮으며,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결혼생활 유지를 위해서가 한 20%, 신고할 줄 몰라서가 14%, 그 다음에 경찰 문제 해결 능력 의심이 13%, 체류 자격 불안정에 대한 두려움이 거의 10%에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문제도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어려움이다. 또 하나 더 있겠죠. 고부 간의 갈등. 뭐 이런 건 우리나라 여성뿐이 아니고 외국 여성뿐이 아니고 우리나라 여성들도 많이 갖고 있는 시부모와의 문제가 있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이 확대 가족 형태로 시집 식구와 같이 사는 비율은 거의 21.7%입니다. 특히 농촌의 경우에는 44.7%라고 해서 일반적인 한국 가족 형태, 우리나라는 뭐 핵가족에서 7.9%인데 이거와 비교할 때 시부모와의 동거에 따른 갈등 비율이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촌에는 44.7%가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주 여성 다수가 유교적이고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가족관념이 뿌리 깊게 남아있는 시댁의 시부모와 동거하면서 며느리로서의 전통적 의무를 강요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수의 연구들에 의해 보면은 이주 여성이 힘들어하는 핵심적 내용으로 시부모의 갈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의 시부모와의 갈등은 기본적인 세대 차이, 생활 환경 차이에 덧붙여 문화적 격차가 가중되면서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우선적으로 언어 소통의 어려움이 지적되고 있죠. 그 다음에 사고방식과 가치관의 차이, 생활방식의 차이가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고부간의 갈등과 시어머니의 학대 양상을 언급한 걸 보게 되면은 며느리를 구박하고 아들에게 며느리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주거나 아들의 마음을 붙들어 메워두려고 하며 시부모가 가정 경제권을 장악하고 아들과 며느리 모두 시키는 대로 하게 하는 것, 그리고 또 남존여비적인 태도를 갖고 남성은 하늘, 여성은 땅이라며 무조건적인 아들에 대한 순종과 복종을 강요하는 것,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시부모를 모셔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주입시키며 시집 식구가 말을 해도 못 알아들은 경우 욕을 하거나 심하게는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같은 나라에서 온 식구들과 못 어울리게 하거나 지역사회 사람과 관계를 갖지 못하게 집 밖 출입을 통제하며 사랑, 이해, 순종, 칭찬 등 가부장적 기대에 부응하여 살기를 강요하고 기대에 어긋날 때 통제의 언어와 행동이 나옵니다. 자, 시부모들은 며느리들의 출신 국가에 대한 편견이 많으며 왜냐하면 저개발 국가라는 그러한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표현들로 여성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옛날 시골 어르신들 말 상당히 거칠죠. 예, 욕도 막 그거는 우리들은 언어라고 볼 수 있는데 외국 여성들이 볼 때는 완전히 심각한 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상처가 많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문제, 손, 자녀 양육 태도 등에 있어서 며느리를 믿지 못하고 경계하기도 하며 오랫동안 결혼하지 못하고 자신의 보호 아래에 있었던 아들에 대한 양가적인 감정으로 며느리와의 갈등을 또한 빚기도 한다고 합니다. 시부모와의 문제는 한국 가족에 비해서 시부모 동거율이 상당히 높다. 유교적, 가부장적 가족관념이 강한 시부모와의 동거는 며느리에게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 방식이나 세대 차이, 생활 환경 차이, 문화적 격차 등을 시부모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네 번째로는 자녀 양육 문제가 있어요.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에 의하면 다문화 가족 중 자녀가 없는 가구는 33.2%, 한 명 가구는 37.1%, 두 명은 24.6%, 세 명 이상 5%. 그래서 평균 자녀 수는 1.2%로 나타났고 2012년 조사 시 평균 자녀 수 0.9명에 비해서 자녀 수가 늘어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체 다문화 가구 중 만 5세 이하 미취학 자녀가 없는 가구는 62.8%,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가구는 27.2%, 보육시설 미이용 가구는 10%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5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에서는 낮 시간 동안 아동의 어머니가 돌보는 비율이 86.8%입니다. 그 다음은 아동의 친조부모가 5.8%, 외조부모가 4.1%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다문화 가구 자녀의 취학률은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 97.6%로 높고 중학교도 의무교육입니다. 93.5%, 고등학교 89.9%, 고등교육기관 그러니까 대학교 이상이겠죠. 53.3%. 국민 취학률과 비교해 보게 된다면 초등학교 취학률에서는 거의 격차가 없죠. 네. 근데 학교 급이 올라가면서 그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학교에는 2.8%, 고등학교에는 3.6%, 고등교육기관이 이르면 1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자녀 양육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주 여성과 자녀 관계를 보면 전체 64.3%가 자녀와 집 밖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거의 매일 대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반면에 재혼한 경우 전체 소생의 자녀와는 거의 대화가 없는 비율이 39%나 됐습니다. 대체적으로 결혼 이민 가족의 자녀들이 아직은 초등학생 이하인 경우가 많아 이들 가족의 모자녀 간의 친밀감과 결속력은 높은 편입니다.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한다가 60에서 70%이지만 자녀의 숙제를 거의 못 봐준다는 비율도 55%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생활 태도나 학교 성적에 대한 만족도는 대화나 함께하는 시간 등에 대한 만족도에 비해서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농촌지역 이주 여성 자녀의 언어 발달과 환경에 대한 연구에서는 나이가 어릴수록 이해 언어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표현 언어도 68%의 아동이 지체 가능성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가족 형태가 다변화되어 가족에 대한 고전적인 사고가 무너진 요즘에도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인종과 민족, 문화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죠. 여성 결혼 이민자들이 낳은 아동의 삶 또한 이주자에 대한 사회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 이들은 부모의 환경이 굴레가 되어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등의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현재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응답자들 중 그들 자녀가 또래 아이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경험했다는 비율이 17.6%입니다. 도시보다는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 이민자의 자녀가 집단 따돌림을 당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네요. 출신 국가별로는 필리핀 부인 동거 자녀의 집단 따돌림 경험 비율이 2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필리핀은 조금 우리하고 피부색도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금방 표가 나뉘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한편 농촌지역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은 자녀가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경우 26.6%는 특별한 이유 없이, 21.5%는 외모가 달라서, 21.4%는 부모 중 한 사람이 외국인이어서, 12.6%는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그리고 8.9%는 태도나 행동이 달라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거주 지역별로 보면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특성은 도시 지역이 62.5%로 농촌 지역의 31.5%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에 집중력이 없고 산만하다는 특성은 농촌 지역이 오히려 42.1%로 도시 지역의 25%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처럼 열악한 가정 환경, 교육, 기회의 상대적 박탈, 부정적 사회인식 등은 아동이 높은 자존감을 갖는데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낮은 자아 존중감은 아동의 원만한 또래 관계 형성과 학업 성취 의욕에 부정적으로 작용해서 아동기 우울과 불안 장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몽골 출신 이주 노동자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 연구에서 적응 스트레스가 낮고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경우 자존감과 내면화 문제가 낮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또한 공격성과 비행은 문화 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그 정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외된 아동들은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현실 문제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것에 몰입하거나 탐닉하게 되며 자신들의 내적 불안정성에서 오는 긴장감을 방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TV 중독, 컴퓨터 중독 등도 겪게 됩니다. 자녀 양육 문제, 주 양육자의 언어 문제로 인한 자녀의 언어 발달 저하, 차별과 편견이죠. 열악한 가정환경, 그리고 교육기회의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건강가정 관점에서의 다문화가족 지원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앞으로 이주 여성의 정착 역사가 길어지고 또 그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겪는 문제는 좀 더 다양해지고 심각해질 수 있으리라 보고 있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체계적 대책과 사회적 서비스의 확대 및 내실화가 필요합니다. 사실 혼인에 의한 다문화적 환경 변화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 서구 문화의 유입에 의한 문화 변형은 지속적인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혼인에 의한 문화 교류보다 더 강력한 문화 접변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 문화에 대한 대응과 태도는 매우 호의적이면서 자발적인 데 비해 결혼 이민자에 대한 자세는 그리 능동적이지 못한 편입니다. 이들의 적응 문제를 사적인 문제로만 이해하는 측면이 오히려 강한 것이죠.
그러나 서구 문명의 지속적인 유입이 우리 사회에 미친 파급 효과를 고려해 본다면 결혼 이민자들을 통한 장기적인 다문화의 유입은 또 다른 한국 사회의 문화 변형의 결심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자욱이 이들 결혼 이민자들이 가족의 주도적인 역할자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가 원하든 그렇지 않든 한국적인 것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자, 이처럼 결혼 이민 여성은 단순한 개인 거주자로서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정주민으로서 자녀를 통해 향후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 사회의 주요 인적 자원으로서 기능해야 하므로 개인뿐만 아니라 이들 가족 전체가 받는 영향을 중시하고 이들 모두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과 도움이 이루어져야 하며 경제적, 물질적 지원 이외에 가족 스스로의 적응과 발달이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가정의 적응성 향상과 기능 제고라는 목적에 근거해 볼 때 건강가정 정책과 사업의 형식으로 실현되어야만 합니다. 자, 특히 건강가정 지원 서비스는 일반 가정에 대한 서비스를 가장 주도적인 목적으로 하는 동시에 다양한 가족에 대한 서비스 확대 역시 주요 사업 목표가 되고 있으므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접근과 지원은 필수적인 일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필연성은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의 의의에서도 찾을 수가 있죠. 우선 첫째로 기본법은 가족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또는 가족의 불안정성을 국가적 차원에서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의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다문화 가정의 증가는 가정의 전통적인 병해를 변화시키는 커다란 환경적 변화로서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건강가정 정책의 새로운 목표이자 의무가 되고 있습니다. 법 제정의 또 다른 의미는 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을 공론화시킨 점, 혹은 가족이 담당하고 있던 기능에 대한 성찰 및 이들 기능의 가부화에 따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 역시 전통적으로 개별 가정의 책임에 의존하여서 가족 지원 서비스에 소홀했던 국가와 사회의 새로운 책임을 다문화 가정의 확대를 계기로 강조하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건강가정 사업의 새로운 역할과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건강가정 관점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및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일반 가정 대상 사업 특성과의 연계성과 차별성을 파악하고 사업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정책 개발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 특히 다문화 가정의 특성에 기초한 가족 기능의 역동성에 관한 이해가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하며 가족 단위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통합적 운영 모형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가족 구성원 구성의 전형성에 대한 검토, 가족 구성원 각자의 역할 규명, 결혼 관계, 부부 관계 등 관계의 새로운 정의, 자녀 및 가정교육 등의 방향 설정, 의례 등의 전반적인 생활 문화에 대한 조정 및 적응 등 구체적인 행동 규정이나 내용에 대한 분석과 방향 제시가 필요합니다. 세대 문화 계승의 문제, 자녀에 대한 애착의 문제, 인권 문제 등 다문화 가정에서 등장하고 있는 또 다른 문제들로 사업 구성과 서비스를 통해 찾아가야 할 우리의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두 번째 다문화 가정 지원을 위한 제도와 정책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건강가정기본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가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할 때 가족 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의 유형을 고려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역시 우리나라 가정의 다양한 유형의 하나이므로 건강가정기본법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다문화 가정은 그 구성원인 결혼 이민자 여성이 한국인과 결혼하여 우리나라에 살게 되면서 건강가정의 대상이 되는 우리나라의 가정입니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의 형성 초기에는 그 구성원의 언어 및 사회 문화적인 배경이 다른 가족 구성원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특별한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는
다문화 가정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고 적응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와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과 정책을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 2교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